네, 그런가 하면은 또 녹취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공천 얘기 이런 걸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되면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막연히 짐작해왔던 것들이 뭐 사실상 드러난 게 아닌가. 당근을 주면서 좀 더 열심히 뛰어라 라고 채찍질을 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뭐 윤 대통령 뭐 당장에 탄핵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녹음 테이프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거론됐고 공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범죄다. 그러니까 민주당 동봉트는 왜 강하고 태영호 녹음은 왜 그렇게 약하는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대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녹취로. 그거는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뭐 공천은 문제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네,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왜 대통령실이 용산이 그렇게 전당대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그 의문의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을 갖다 반영할 수 있는, 잘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원했고 그런 최고위원들을 원했던 거죠. 그래갖고 결국엔 김기현 대표가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국회가 또는 당이 뭐 용산의 출장소로 떨어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 오기 전에 아무런 여의도에 국회 정치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 갖고 확실하게 윤석열 계보 또 대통령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성호 의원님 말씀은 저는 다른 분은 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은 비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라고 하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무수한 녹취록이 나왔을 때에도 이건 다 전원이다. 전원밖에 없다. 이렇게 대장동에 대해서 이게 전환이죠, 사실. 이건 본인의 얘기고.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전원이에요. 이수석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두 분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전원이라고 그동안 보호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녹취록을 증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특히 육성. 이거 뭐 빼박이죠. 뭐 본인의 육성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그 다음날 뭐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마치 돈봉투 녹취록을 우리가 들으면 일반 국민들이 대충 짐작하고 이미 판단 끝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녹취록을 듣고 어떤 식의 소통이 이어갔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 대통령실과 여당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정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정책이고 법률이어야 되지 공천을 두고 거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크게 꿀밤을 맞아야 되고요. 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나마 하고 왔는데 다 그냥 증발시켜버린 뉴스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무서워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법사위원회에서 그 당시 검찰, 그러니까 뭐 공수처 문제에서 비판을 했더니 저희 보좌진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왔냐면 민정수석실이 경로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니들이 화내면 뭐 하는데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공천이 걱정이 되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하는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사실은 정무수석이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현직 의원한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당의 의원부터 화를 내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국민의 대표한테. 그리고 당에서 일제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용산에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아이 뭐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좀 대통령 찬양하는 말 좀 해줘. 그래야 공천도 받지. 이게 무슨 공천 협박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가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도 없고 당도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런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으며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전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단순히 태영호 의원한테 공천에 관한 얘기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지금 여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녹취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한 건 사실이고 저도 뭐 국회의원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해왔는데 보좌진들하고서 그렇게 없는 얘기를 정무수석과의 대화를 갖다 과장해갖고 공천 걱정해갖고 그런 식의 대화를 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저는 듣지도 않고서 해보신 적 있어요? 조금이라도? 저는 뭐 위에서 들은 거 조금이라도? 국회의원을 제가 6번 출마했었는데요. 단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고 저 말고 공천 신청한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비주류였지만 걱정을 안 했고요. 다만 어쨌든 이 상황을 볼 때 그게 뭐 그 보좌진들하고 더군다나 비서들에게 정무수석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과장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변명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매우 군색하고요.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재발 방지책을 여당에서 만드는 게 좋겠죠. 그게. 저는 저 기자회견 제목을 보면서 불순한 의도로 유출이 되었다 녹취록이 저거는 본질을 회도하는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따로 있다. 네, 본인이 육성으로 한 말인데 이것이 유출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걸린 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최고로 책임지는 사람 국회의원의 과연 정당한 자세인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됐다. 이거 누군가 이걸 넘기려고 하고 그것도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보좌진에게 이걸 넘긴다.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멋있진 않습니다.